오늘은 2025년 10월 9일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로스앤젤레스 팰리세이드 산불은 우버 기사에 의한 고의 방화로 밝혀졌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평화구상 1단계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빵을 얼렸다 해동해 먹으면 체내 당 흡수율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초 로스앤젤레스 팰리세이드 일대를 태우고 10여 명을 숨지게 한 대형 산불이 방화에 의해 시작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화돔 용의자인 29살 남성은 차량 공유 택시 우버 드라이버로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에서 악의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고 빌 에일리 연방검사가 밝혔습니다. 사건 직전 용의자는 손님을 내려준 뒤 팰리세이드를 향했고 등산로에 차를 세운 다음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7일 플로리다주에서 체포됐으며 방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5년형에 처해집니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임시 예산안 처리에 거듭 합의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두 예산안 모두 예산안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또다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부 운영을 단기간 재개하는 데 필요한 지출 법안인 임시 예산안을 일단 처리하고 2026 회계연도 예산 협상을 계속하려고 하지만 입장차가 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구상 1단계에 모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1단계 협상 타결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발발해 만 2년을 넘긴 가자지구 전쟁이 종전 입구까지 다가선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모든 인전이 곧 석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은 합의된 선까지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면서 이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영원한 평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 소식입니다. 빵을 얼렸다 해동해 먹으면 체내 당 흡수율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냉동 과정을 거친 탄수화물은 촘촘한 형태의 저항성 전분 구조로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녹말의 일종으로 식이섬유를 최대 90% 포함합니다. 대부분 포도당으로 구성돼 흡수가 잘 되는 일반 전분과 달리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저항성 전분은 분해가 더뎌 흡수가 늦어집니다. 전문의들은 저항성 전분이 많으면 빵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진다며 결과적으로 혈당 수치가 천천히 오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빵을 냉동실에 보관할 때는 몇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요. 냉동 보관할 때는 밀봉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냉동된 상태에서 증식했던 세균이 해동 과정과 재냉동 과정에서 다시 증식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밤 계엄사령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국 금지팀 대기와 수용시설 확보까지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12시 3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다시 조사해온다란 특검은 이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비방성 허위 정보를 SNS에 올렸다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후보 비방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SNS에 올린 검찰 송치 관련 공식 입장문에서 짧은 시간 게시되었다가 삭제된 이미지로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후보 지지, 비방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